2019년 부동산 투자를 시작으로 자산 1억에서 25억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월 현금 흐름 8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자산과 월소득을 늘릴 수 있었는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인드셋과 희생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테크트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모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자산 10억만 있어도 부자다. 또 어떤 사람은 50억은 있어야 부자다. 모두 기준이 다를 건데요. 저는 부자를 자산의 총량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개념에는 총 자산에 더해 시간적 여유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부부 A와 대기업 임원 B, 사업가 C가 있습니다. 노부부 A는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어서 총 자산이 50억이지만 연금 200만원의 수익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만으로도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B는 10억짜리 실거주 한 채가 있지만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월 2천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돈은 많이 벌지만 본인 생활이 거의 없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C는 10억짜리 실거주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본인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에서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월 1,000만원이 들어와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총 자산이 많은 노부부 A, 월 소득이 가장 많은 대기업 임원 B, 총 자산이 A에 비해 적고 월 소득은 B에 비해 적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업가 C, A, B, C 중 누가 가장 부럽고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상하셨듯이 저는 사업가 C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업가 C는 이 중 가장 삶의 질도 좋을 것이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노부부 A는 현재 자산의 총량은 가장 많지만 현금 흐름이 빠듯해서 더 이상 투자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가 C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해가며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B는 현재 현금 흐름이 2천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만약 이 회사를 나가게 된다면 할 게 없습니다. 일이 잘 풀려 협력업체에 고위직으로라도 가면 좋겠지만 거기서도 정년은 존재하겠죠. 반면 사업가 C는 지금까지 시간적 여유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시스템을 복제하여 수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B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C와 같이 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와 같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란 자산에 더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부자가 되기 위한 테크트리를 말하기 전에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과 희생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결정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편하게 살고 나중에 고생할지, 아니면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편할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3년 정도만 올바른 방향으로 고생하면 앞으로 100세 시대에 60, 70년은 행복한 삶을 사실 테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노력과 행동이 없이 살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저 그런 삶으로 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3년 정도 열심히 해볼까 라는 생각은 하시겠지만 실제 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간절하지 않으면 1년, 2년, 3년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은 물론 하루 정도 생각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 또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 없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길을 찾으려고 누가 찝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벌어도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잃을 것이고 부를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많은 양의 시간을 투입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속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나의 상황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경제적 자유, 재테크, 파이어족으로 검색하면 관련된 사이트가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커뮤니티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모아 스터디장을 해도 좋고 유료 강의를 듣고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과제도 받고 같이 동기들과 스터디해도 좋습니다. 아마 돈이 아까워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동물이라 의지력이 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제로 나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나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 급한 마음을 버리시면 됩니다. 일주일, 한 달, 3개월 만에 성과가 안 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한 달 공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조금 식상한 속담이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만약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해되는 내용도 없고 막막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씩 10페이지씩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이면 책 한 권을 볼 수 있고 다음 책을 읽을 때는 이보다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 꾸준히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꾸준히만 하다 보면 분명 실력이 쌓이고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외부적으로든 스스로든 오늘 할당량을 채웠으면 보상을 해주세요.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으로는 간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주거나 한 달에 한 번 사고 싶은 것을 스스로에게 사줘도 되겠죠. 외부적인 보상으로 효과를 본 건 저는 블로그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에 내가 조사한 부동산이나 책 리뷰 등을 포스팅하면 처음엔 얼마 안 되더라도 조회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웃 신청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조회수와 이웃 신청, 광고 수익 모두 나에게 오는 보상이며 내가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려면 분명히 희생해야 할 가치가 생깁니다.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임을 줄여야 하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를, 취미활동이 많은 사람은 취미활동을, 심지어는 가족과의 시간도 일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희생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핑계도 안 대게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것과 TV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보통 퇴근하고 오면 누워서 TV 보거나 스마트폰만 했었죠. 지금은 제 집에 TV를 없애 TV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책상과 데스크탑을 사서 침대 옆에 누워있으면 제 책감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V 보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블로그 글을 쓰고 사업 등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식을 희생했으며 그 시간에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심심해서 약속을 잡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술을 마시러 다녔는데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만남과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말하다 보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지만 저는 지금의 노력이 2년 뒤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테크트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이 많을 것 같아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인으로는 제가 말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금전적인 부자가 되기 힘들고 시간적인 여유는 더더욱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부자의 기준이 금전적인 것을 말한다면 근로소득과 투자를 통해 부자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부자이니까 결국 부자가 되려면 직장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텐데 이제 그 테크트리를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소득의 종류에는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있다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100%이고 일부 직장인들은 아파트로 월세를 주는 자본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거고 나의 시간적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근로소득 100을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이관하면 됩니다. 먼저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등을 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소득을 찾는 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부동산 차익입니다. 초반에는 부동산 차익으로 시드머니를 늘려야 합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뒤에 추가 단계가 있으니 계속 봐주세요. 부동산 공부는 퇴근 후 언제든 할 수 있고 유튜브나 커뮤니티, 필요하면 강의까지 시공간을 넘어 활용할 방법이 많습니다.
임장은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가면 되고요. 또한 충분한 공부만 된다면 1억에 몇 억도 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동산에는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는데 부동산은 세금을 안 내고 모든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나중에는 흐름 정도만 체크해도 적은 시간에 투자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차익을 내고 부동산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산에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원룸 건물 등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 배당금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초반에 공부하고 투자하는 데까지만 시간이 들고 그 이후에는 내가 들이는 시간이 없어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입장벽도 높고 리스크도 있는 만큼 충분한 공부는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나는 나의 시간을 크게 투입하지 않아도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도 낼 수 있고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바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내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기타 오프라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결국 직원을 고용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강의를 한다면 내가 매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파는 형태 혹은 내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강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무인 사업을 한다면 점포당 한두 시간 도와줄 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할 수도 있고 고시원이나 독서실, 심지어는 헬스장도 매니저를 둬서 매장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지 못할 겁니다. 리스크도 있고 투입해야 할 시간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보고 어떤 게 나와 맞는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저의 경우 올해 상가 매수, 전자책 집필, 블로그 운영, 그리고 지금 하는 유튜브까지 하고 있고 곧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는 자본소득임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작하는 데에 금액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몇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결국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설 거고 경제적 자유와 부자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율이 3대1 정도인데요. 이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 순간 회사는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테크트리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여기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금전적 부자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부자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지속 가능해야 한다. 당장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자본소득으로 차익을 꾸준히 내서 자산을 늘리고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져 결국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근로소득을 없애야 한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